자, 마지막으로 이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치활동 재개한 시사했다고 봐야겠죠. 한동훈 전 대표가 다음 주에 책을 출간한다고 하는데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윤정 기자의 책 제목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책 제목 지금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민이 먼저입니다. 한동훈의 선택이라는 제목인데요. 책 표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한동훈 전 대표 앞서서 SNS를 통해서 지난 2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라고 전하면서 이 책 출간 소식을 전했는데 이 책 출간 일정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 책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 정국, 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지난해 총선을 지휘할 때 느꼈던 어떤 생각, 성찰 이런 것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기 대선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한 포석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고 여당 내에서도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지금은 한 전 대표의 시간이 아니다. 더 자숙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친한계 김상욱 의원은 이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통 보수의 역할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지난 전당대회 때 60% 넘는 지지율로 당선이 됐는데 어쨌든 탄핵 비상계엄 국면에서 일단 위법성을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사퇴를 한 바 있는데 자, 서정욱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여권 어떤 지지층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복귀라고 하죠. 복귀라고 한동훈 측에서는 일단은 중단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복귀도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은 이제 한동훈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윤석열의 시간입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73년 젊은데 네.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총선 때 비대위원장으로 완전히 총선을 말아먹었죠. 대참패를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사퇴했잖아요. 근데 그 이어서 전당대회 할 때 또 이게 놓은 거예요. 네. 이거는 진짜 우롱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했는데 그 전당대회에 또 놓은 거예요. 그것도 이게 첫째 잘못됐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내가 이게 경험했습니까? 내가 표결했냐 이러면서 이게 무책임하게 해가 본인 지도부 있잖아요. 그때 장동혁, 그다음에 진종호 이런 분들이 사퇴하는 바람에 지도부 와야 됐잖아요. 네. 그래서 당에서 이게 쫓겨나다시피 살상 물러난 건 맞거든요. 책임지고. 근데 지금 대통령이 재판하고 있는데 지금 등장한다. 과연 이게 무슨 도움이 당과 대통령한테 될까요? 잘못되면 이게 조기 대선 시그널은 대통령에게 복귀해야 됩니다. 탄핵에서 기각돼서 당당하게 복귀하는 게 맞아요. 근데 본인이 지금 오는 건 혹시 잘못된 탄핵에도 시그널을 줄 수 있고 당에도 이게 분란만 일으키지 본인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조금 더 성찰하고 자숙하고 아직 73년생이면 기회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자주 계속 들락날락 자주 이게 놓으면요. 네. 피로감만 커져서 이게 정치 자산을 다 갉아먹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미래가 없이 완전히 정치 생명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 상대당에서 어떻게 보는지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일단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가장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분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인데 이 시점에서 복귀한다. 아직 현재 재판 탄핵 심판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연기를 피우면서 등판하려고 하는 이 시점과 또 효과는 어떻게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과 당원이 불러내서 나와야지 본인이 그냥 스스로 나오면은 필패할 겁니다. 그것을 유의를 해야 되고 네. 어쨌든 간에 앞으로 국민의힘 조기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탄핵이 정당하다라는 이러한 프레임과 그걸 반대하는 프레임과의 격돌이 있을 겁니다. 그게 대선 후보 경선에서 분명히 일어날 건데 네. 어쨌든 저희 당이 민주당이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꼭 민주당이 반사 이익을 받냐 못 받냐를 떠나서 이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 후보가 되든 안 되든 부차적인 문제고 당에 대해서 올바른 얘기를 해주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이러한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당장은 어떤 구구 지지층, 강성 지지층 때문에 어떤 보수에게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후보에게 밀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시간을 두고 봤을 때는 결코 이번에 패한 것이
패한 것은 아닐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소신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한 건지 모르겠으나 연일 야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가 정권 교체를 하게 되면 여권 인사와 손을 잡을 수도 있다고 밝혀서 비상한 관심을 오늘 오전에 끌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만일에 탄핵 이후에는 인수위가 없으니까 인수위에 해당하는 그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같은 그런 조직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가능한 정치 세력들이 모두 참여하고 현재 여당 인사 중에는 어떤 분들이 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폭을 가장 넓게 한다면은 이번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은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대상으로 보자면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을 모두 탄핵연대 또는 민주주의 연대로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요. 네, 강선필 부대변인 일단은 탄핵에 찬성한 여권 인사들과 함께 할 수 있다. 뭐 누구를 지칭한 걸까요?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뭐 이재명 대표도 이런 생각 같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누가 탄핵에 찬성했던 인사냐, 여당 인사냐고 해보면 저는 막상 떠오르는 게 뭐 유승민 전 의원 정도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나서 저는 정말로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좀 한국형 연정을 통해서 좀 국민 통합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소 변호사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야권에서 손 내밀었을 때 여권에서 잡을 인사가 있을까도 궁금하거든요. 이분이 이미 문재인 정권 때요. 네. 그 거국 내각처럼 이게 그 검토한 게 안철수하고 유승민 네. 두 명 이야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제안 안 했다고 하죠. 검토만 하고. 예. 제가 보기에 유승민, 안철수고요. 그다음에 그 한동훈은 탄핵은 찬성했지만 네. 아마 이게 그 워낙 피를 많이 붙였잖아요. 한동훈은 유승민, 안철수로 봅니다.